조개를 까는데 안에서 붉은 국물이 주르르 흘러나옵니다. 처음 보면 다들 흠칫해요. 상한 건가? 피가 나온 건가? 근데 이 붉은 게요, 이 조개가 겨울에 제일 귀한 이유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꼬막이에요. 남도 사람들이 겨울마다 손꼽아 기다리는 바로 그 붉은 조개요. 남도에서는 이 붉은 국물 절대 버리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꼬막은 삶는 게 아니라 데치는 거라고 해요. 펄펄 끓는 물에 오래 삶으면 살이 오그라들고 가장 좋은 걸 놓친다는 거예요. 왜 붉은 국물이 아까운지, 왜 삶으면 안 되는지 여기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숫자 딱 2개만 기억하고 가시면 돼요. 24하고 52. 이 두 숫자 안에 겨울 꼬막이 왜 보약 소리를 듣는지가 다 들어있거든요. 이 두 숫자가 왜 겨울마다 벌교 갯벌로 사람을 불러 모으는지, 그리고 이 붉은 조개가 어쩌다 소설에까지 들어갔는지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게요. 전라남도 벌교에 가면 이런 말이 있어요. 벌교에서는 주먹 자랑하지 마라. 근데 이 말만큼 유명한 게 또 있습니다. 소설이에요. 조정래 작가의 대하소설 태백산맥. 10권짜리 그 대하소설의 무대가 바로 벌교거든요. 벌교는 원래 갯벌하고 백길로 먹고 살던 자그마한 포그마을이었어요. 소설은 그 갯벌 사람들이 부대끼며 살아가는 이야기고요. 그런데 이 두꺼운 소설 한가운데 꼬막이 아주 인상 깊게 나옵니다. 소아라는 인물이 있어요. 살아가는 사람을 몰래 맞아들이고 새벽에 조용히 아침상을 차리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소아가 그 상을 내려다보면서 자꾸 아쉬워합니다. 꼬막이 없다고요. 반찬 하나가 없는 게 그렇게 아쉬운 거예요. 작가는 거기서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벌교 꼬막을 어떻게 삶고 어떻게 무치는지 조리법까지 몇 줄에 걸쳐 꼼꼼히 적어놨어요. 소설 속 한 끼 밥상에 그 지역의 겨울과 정성이 통째로 담긴 거죠. 그러니까 벌교 사람에게 꼬막은 그냥 반찬이 아니었습니다. 귀한 손님이 왔을 때 내는 것, 제사상 맨 앞자리에 올리는 것. 남도에서는 지금도 명절이나 제사 때 꼬막이 없으면 상이 허전하다고들 해요. 있고 없고로 마음이 오가는 음식이었던 거예요. 재미있는 건 이 소설이 나오기 훨씬 전부터 벌교 꼬막은 임금님 수라상에 오르던 진상품이었다는 거예요. 수백 년 동안 위로는 궁궐에서 아래로는 갯마을 밥상까지 다 같이 귀하게 여긴 조개인 거죠. 자, 그럼 대체 이게 뭐길래 소설에까지 들어가고 임금님 밥상에까지 올랐을까요? 그 답은 아까 그 붉은 국물 안에 들어있습니다. 꼬막을 까면 나오는 그 붉은 물? 놀라지 마세요. 진짜 피 맞습니다. 우리 몸에 흐르는 피랑 성분이 같아요. 헤모글로빈, 철분이 들어서 빨간 거예요. 대부분의 조개는 피가 파랗거나 아예 투명한데 꼬막은 유독 붉어요. 조개 중에서 이렇게 사람처럼 붉은 피를 가진 건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살도 밝았고 국물도 밝았습니다. 그리고 꼬막은요, 사실 삼형제예요. 참꼬막, 새꼬막, 피꼬막. 우리가 제일 귀하게 치는 건 참꼬막입니다. 껍질 골이 깊고 알이 굵고 고소한데 양식이 안 돼요. 갯벌에서 4, 5년을 자라야 해서 값이 제일 비쌉니다. 시장에서 흔히 보이는 건 새꼬막이에요. 양식이 되니까 값이 착하고 껍질에 잔털이 있어요. 여기서 오해 하나 풀고 갈게요. 새꼬막이 가짜냐? 그건 아니에요. 그냥 종류가 다른 거예요. 새꼬막은 무침으로 먹으면 아주 맛있고 피꼬막은 살이 커서 회와 구이로 많이 씁니다. 다만 제사상에 올리는 진짜 배기는 참꼬막이라고 치는 거죠. 고르실 때는요, 껍질에 부채살처럼 골이 선명하고 윤이 나는 걸 고르세요. 입을 꽉 다물고 있는 게 싱싱한 겁니다. 이 귀한 참꼬막이 제일 잘 나는 곳, 여기서 벌교가 다시 등장합니다. 벌교 앞바다를 여자만이라고 불러요. 이 갯벌이 좀 특별합니다. 보통 갯벌은 모래가 섞여 있는데 여자만은 모래가 거의 없어요. 아주 고운 진흙이에요. 밟으면 발이 무릎까지 쏙 빠질 만큼 곱습니다. 이 진흙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우리나라 갯벌이 2021년에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됐는데 벌교하고 순천만 갯벌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세계가 인정한 갯벌인 거예요. 꼬막이 딱 이런 데를 좋아해요. 그래서 살이 꽉 차고 통통하게 자랍니다. 근데 갯벌이 이렇게 무르니까 문제가 하나 있어요. 사람이 걸어서는 꼬막을 캐러 못 들어가요. 발이 빠져서 옴짝달싹 못하거든요. 그래서 벌교 사람들이 꾀를 냈습니다. 뻘배라는 걸 만들었어요. 널빤지 썰매처럼 생긴 건데 한쪽 무릎을 얹고 다른 발로 갯벌을 쭉쭉 밀면서 미끄러져 다녀요. 물은 진흙을 배 타듯이 넘어다니는 거죠. 벌교 꼬막이 지리적 표시제 1호가 된 데는 이 갯벌하고 사람들의 이런 지혜가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만이 순천마라고 이어져 있어요. 갈대밭에 흑도름이 날아드는 그 순천마녀. 그래서 겨울에 벌교 가시면 꼬막 정식 한 상 드시고 순천만 갈대밭 걷고 조선시대 그대로 남은 나간읍성까지 보고 오실 수 있어요. 꼬막 하나 보러 갔다가 하루가 통째로 여행이 되는 동네예요. 자, 이제 아까 약속한 그 두 숫자 24하고 52. 이거 진짜 놀라워요. 꼬막의 그 붉은 피, 철분이랬잖아요. 얼마나 들었을까요? 100g에 24mg. 이게 어느 정도냐면 어른이 하루에 필요한 철분을 훌쩍 넘는 양이에요. 겨울에 손발 차고 얼굴 창백하고 계단만 올라도 핑 도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딱입니다. 특히 철분은 여성분들이 늘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잖아요. 붉은색이 그냥 색이 아니라 진짜 철분이었던 거예요. 옛날 어른들이 산모한테, 아픈 사람한테 꼬막국 끓여준 데는 다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두 번째 숫자 52. 꼬막 100g에 비타민 B12가 52 마이크로그램 들어있어요. 이건 하루 권장량의 20배가 넘습니다. 비타민 B12는 피를 만들고 신경을 지키는 영양소인데 채소에는 거의 없어서 챙겨 먹기가 어렵거든요. 그걸 꼬막 몇 알이 통째로 채워줍니다. 저는 이 두 숫자 처음 보고 진짜 놀랐어요. 이 작은 조개 하나에 이게 다 들었다는 게. 신기하셨으면 좋아요 하나만 눌러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근데 이 조개에 피만 채워주는 게 아니에요. 지친 간짜지 챙깁니다. 그니까요. 그게 타우린 덕분이에요. 꼬막에 타우린이 아주 많아요. 오징어 씹을 때 하얗게 겉에 나오는 그 성분이요. 에너지 음료에도 들어가는 그거예요. 타우린은 간이 피로할 때 도와줍니다. 전날 무리했거나 술자리 있었던 다음날 꼬막국 한 그릇 먹으면 속이 든든하면서 개운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베타인이라는 성분도 있는데 이게 혈액 속 노폐물을 정리하는 걸 돕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꼬막을 먹으면 피가 맑아진다는 말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런 걱정 드시는 분 계실 거예요. 이렇게 진하고 좋은 거면 살찌는 거 아니냐? 저도 그게 제일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반대예요. 꼬막은 100g에 63칼로리밖에 안 됩니다. 밥 반 공기도 안 돼요. 단백질은 꽉 찼는데 열량은 거의 없어요. 오늘 이 부분 꼭 기억해 두세요. 진하게 든든한데 가볍다. 게다가 소화도 잘 돼서 소화력이 약한 어르신이나 한창 자라는 아이들한테도 부담이 없어요. 온 가족이 같이 먹기 좋은 조개인 거죠. 겨울에 몸은 무거운데 자꾸 뭐가 당길 때 죄책감 없이 드실 수 있는 게 바로 이 조개예요. 자, 그럼 제일 중요한 거, 이 좋은 걸 어떻게 먹느냐? 아까 삶지 말라고 했죠. 맞아요. 근데 그 전에 꼬막은 해감이 반이에요. 소금물에 담가서 검은 봉지 같은 걸로 덮어 어둡게 해두면 서너 시간 만에 뻘을 쏙 뱉어냅니다. 이걸 건너뛰면 아무리 맛있어도 서걱서걱 모래가 씹혀요. 자, 해감이 끝났으면 이제 데칩니다. 삶는 게 아니라 데치는 거예요. 물이 팔팔 끓으면요, 찬물을 한 컵 부어서 온도를 살짝 낮춰요. 그 다음 꼬막을 넣고 반드시 한 방향으로만 저어줍니다. 이게 은근히 중요해요. 한 방향으로 저어야 살이 한쪽으로 붙어서 안 빠져요. 그러다 입이 살짝 벌어지는 게 보이면 바로 건집니다. 오래 두면 질겨져요. 딱 반쯤 벌어졌을 때가 제일 쫄깃합니다. 그리고 데친 물, 그 붉은 국물 절대 버리지 마세요. 철분이 거기 다 녹아 있어요. 국이나 찌개에 넣으면 됩니다. 데친 꼬막은 양념장 올려서 무침으로 드셔도 되고 밥에 얹어 참기름 넣고 쓱쓱 비비면 그게 벌교식 꼬막 비빔밥이에요. 하나 더, 데친 꼬막살에 밀가루 입혀서 무치면 꼬막전이 되는데 이게 또 별미입니다. 무칠 때 미나리나 쪽파 같이 넣으면 철분 흡수까지 더 잘 돼요. 오늘 숫자 2개 기억하시죠? 철분 24, 비타민 B12 52. 이 작은 붉은 조개 하나에 겨울 보약이 다 들었어요. 꼬막 한 알에 겨울이 통째로 담긴 셈이죠. 꼬막은 11월부터가 제철입니다. 지금 저장해 두셨다가 날 추워지면 벌교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갯벌 밥상에 순천만 갈대밭까지 그 한 끼가 여행이 됩니다. 오늘 영상 좋으셨으면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엔 또 다른 귀한 식재료로 찾아올게요. 식재료의 비밀,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